어머, 너 정이 맞지? 꼬라지에 시술 받으러 온 거야? 동창회에서는 그렇게 날 모른 척 하더니 너 돈은 있니? 그 목소리에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고급 피부가 대기실에서 마주친 건 학창 시절 나를 가장 괴롭혔던 동창들이었어요. 미란의 차가운 시선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긴 동네 관리실이 아닌데 비용 감당할 수 있어? 옷이라도 먼저 사 입어. 제발, 그만해.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날 깔보는 그들 앞에서 나는 또다시 작아져만 갔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오늘 아침만 해도 그렇게 설레었는데요. 며느리 은주가 어머님, 피부 관리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예약해드릴게요라고 말했을 때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평생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은주가 어머님께서 늘 가족만 챙기시니까 이번만은 어머님을 위해서요라고 간곡히 말하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세월의 흔적이 너무 역력했습니다. 거칠어진 피부, 깊어진 주름, 칙칙해진 얼굴빛까지 68세 나이에 이제야 처음으로 나를 돌보겠다고 결심한 거였어요. 예약 시간에 맞춰 도착한 피부과는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과 은은한 조명,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로비에서 나는 한없이 위축되었어요. 내 낡은 검정 가방과 10년 넘은 코트가 이곳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미란과 순정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최신형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순정은 반짝이는 보석 귀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세상에, 정이 맞지? 순정이 과장스럽게 놀라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는 놀라움보다 조롱이 더 많이 보였어요. 정말 오랜만이야. 그런데 너 여기서 뭐하니? 미란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마치 내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아, 그냥 피부 상담 받으러 왔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씩 웃었습니다. 어머, 정희도 이제 여유가 좀 생겼나 봐. 여긴 시술비가 만만치 않은데. 순정의 말에 미란이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도 단골이라 할인받는데 처음 오는 사람은 정말 비싸지? 그들의 대화 속에는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늘 그랬어요.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도 기회만 되면 나를 무시하곤 했죠.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나요? 미란이 새 구두를 사왔는데 나는 작년부터 신던 운동화를 계속 신고 있었어요. 그러자 미란이 다른 친구들 앞에서 말했죠. 정희는 맨날 똑같은 신발만 신네. 집에 돈이 없나 봐. 그때도 지금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었습니다. 그나저나 정희야, 남편은 뭐해? 미란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이 이 근처에서 피부과 병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왠지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들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 애매하게 대답하자 순정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남편들은 사업이 잘 되어서 이런 곳도 자주 와. 정희는 아껴서 살아야겠네.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여유롭게 자신을 가꾸며 사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예약하기도 어려운 곳인데. 미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계속 캐묻더라고요. 며느리가 예약해줬어. 아, 며느리가 효심이 깊네. 그래도 비용은 내가 내야 할 텐데 괜찮아? 순정의 말에 나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마치 내가 이곳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동안 그들의 시선이 계속 나를 훑어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 낡은 옷차림, 촌스러운 헤어스타일, 화장기 없는 얼굴까지 모든 것이 부끄러웠어요. 정희는 여전히 꾸미는 걸 안 좋아하네. 학창 시절부터 그랬잖아. 미란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꾸미는 걸 안 좋아해서가 아니라 꾸밀 여유가 없었던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 관리받는 게 습관이 되니까 훨씬 좋아. 너도 앞으로 자주 다녀야겠다. 순정이 말하는 동안 나는 고개를 숙이고 핸드백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미란이 갑자기 순정을 향해 말했어요. 예, 우리 다음 주에 신상 나온다니까 미리 예약하자. 그래. 요즘 예약 진짜 힘들어. 정희야, 너도 다음에 미리미리 예약해야 해. 이런 곳은 당일 되면 못 잡는다고. 그들은 마치 내가 이곳의 시스템을 모르는 촌사람인 양 설명하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예약 시간이 다 되어 갔는데도 아직 이름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마치 고문 같았습니다. 참 정희야. 요즘 동창들 소식 들어봤어? 미란이 갑자기 화제를 바꾸더라고요. 영숙이는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 되어서 강남으로 이사했대. 집도 새로 샀다고 하더라. 진이도 딸이 의사랑 결혼해서 정말 좋겠어. 사위가 성형외과 원장이라니. 순정이 미란에게 말하는 걸 듣고 있자니 나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모두가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었어요. 정희는 자식들 어떻게 지내? 미란이 나를 향해 물어보자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잘 지내고 있어. 구체적으로는 아들, 딸 뭐해? 순정이 끼어들며 계속 캐묻더라고요. 마치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걸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회사 다니고 며느리랑 잘 살고. 어느 회사? 대기업이야? 미란의 질문에 나는 입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곳은 작은 중소기업이었거든요. 그냥 괜찮은 회사야. 애매하게 대답하자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 아들이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걸 짐작한 듯 했습니다. 평생 이런 식이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늘 나를 깔보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나는 그때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움츠러들기만 했습니다. 정말 한심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할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그들 앞에서만 서면 이렇게 초라해질까요? 정희야, 너 진짜 안 변했다. 예전 그대로네. 미란이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맞아.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게 살지? 요즘 세상에 그러면 안 되는데. 순정의 말에 더욱 기분이 상했어요. 순수하다는 게 칭찬이 아니라 바보 같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드디어 내 이름이 불렸을 때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면서 그들이 내 뒷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정희는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네. 좀 안타깝긴 하다.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라도 관리를 시작하는 거겠지. 상담실로 들어가면서도 귓가에 맴도는 그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나를 무시했던 그들 앞에서
나는 여전히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상담 자체는 친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 피부 상태를 자세히 봐주시고 관리 방법도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시술 전에 피부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다행히 그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를 위해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받은 것 같았어요. 그들과 마주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계속 그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여긴 동네 관리실이 아닌데 비용 감당할 수 있어.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네. 모든 말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내 마음을 베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디 다녀왔어? 오늘 일찍 나갔던데. 따뜻한 목소리로 물어보는 남편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볼일 보고 왔어.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그들의 시선 앞에서 나는 여전히 위축되고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더욱 처량해 보였습니다. 정말 그들 말이 맞는 걸까요? 나는 정말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초라한 사람일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기억이 계속해서 되살아났어요. 그들의 비웃음, 조롱하는 시선, 깔보는 말투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나를 위해 뭔가를 시작해 보려 했던 하루가 오히려 더 깊은 상처로 끝나버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오늘 일찍 나갔던데.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이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표정이었는데 오늘따라 그 시선을 마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냥 볼일 보고 왔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눈치챌까봐 얼른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볼일? 몸 볼 일이었어? 남편이 뒤따라와서 물어봤어요. 호기심 섞인 목소리였지만 나는 대답하기가 싫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별거 아니야. 피곤해서 좀 쉴게. 침대에 앉으며 남편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남편은 내 옆에 앉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45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나를 무시하거나 깔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늘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고마워해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더 말하기 힘들었어요. 오늘 내가 얼마나 초라했는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드니까 쉽게 피곤해지나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였어요. 하지만 차마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요즘 며칠 전부터 기운이 없어 보이더라. 혹시 몸이 안 좋아? 정말 세심한 사람이에요. 내가 우울해하는 걸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남편이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어? 아니면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그 말에 더욱 죄스러워졌어요. 남편은 정말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거든요.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나를 항상 배려해줘요.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바로 나였어요. 아니야. 당신 때문이 아니야. 정말 그냥 피곤할 뿐이야. 남편이 더 이상 묻지 않고 내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남겨지고 나서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남편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한 걸까요? 사실 오늘 피부과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잠시 남편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남편은 의사야. 그것도 이 근처에서 피부과 병원 운영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비웃는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가 남편의 성공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 덕분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뭐가 있나요? 고등학교 졸업 후 결혼해서 평생 집안일만 했어요. 특별한 재능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경력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일 뿐입니다. 미란과 순정은 달랐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미라는 남편 사업을 도와서 성공시켰다고 자랑했고, 순정은 자식 교육을 잘해서 좋은 대학에 보냈다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나름의 성취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나는 뭔가요? 평생 뒤에서만 지원하고 희생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드러날 만한 성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더욱 말하기 싫었던 거예요. 남편이 성공한 의사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이 정희는 남편 덕분에 잘 사는구나라고 생각할 게 뻔했거든요. 나 자신의 가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오직 남편의 성공으로만 평가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건 원하지 않았어요. 비록 초라하더라도 나는 나 자신으로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욱 초라해졌어요. 남편 자랑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무시만 당했으니까요.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었나 봅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어요. 부엌에서 야채를 다듬으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오늘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여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닌데 시술비 괜찮겠어? 예나 지금이나 안 변했네.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칼처럼 마음을 찔렀어요. 남편이 부엌으로 와서 도와주려고 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오늘 많이 힘들었나 봐. 얼굴이 어두워.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예리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 보이나 봅니다. 그냥 날씨 때문인가 봐. 요즘 춥잖아. 또 거짓말을 했어요. 점점 남편에게 거짓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서 더욱 슬펐어요. 식사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계속 나를 살폈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다는 걸 눈치챈 듯 했어요. 혹시 건강검진 받아볼까? 최근에 기력이 없어 보여서. 남편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정말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몸은 괜찮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남편이 오늘 일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명히 화를 낼 거예요. 왜 그런 말을 듣고 있었어? 왜 내 얘기를 안 했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아니면 그들에게 직접 가서 따지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당당해지고 싶었어요. 비록 지금은 초라하지만 언젠가는 나 자신만으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68살이 된 지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금세 잠들었지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이 생각했어요. 오늘 그들이 한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특히 예나 지금이나 안 변했네라는 말이 가장 아팠어요. 정말 나는 변하지 않은 걸까요? 4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인 걸까요? 학창 시절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도 나는 늘 위축되어 있었어요. 가난해서 좋은 옷도 입지 못했고 용돈도 부족했어요. 친구들이 새 물건을 사올 때마다 부러워했지만 부모님께 사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늘 조용히 있었어요. 튀지 않으려고 애썼고 관심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내가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달라질 줄 알았어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으니까 이제는 당당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특히 학창시절 친구들을 만날 때면 더욱 그랬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때의 열등감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어요. 왜 그럴까요? 왜 나는 그들 앞에서만 서면 이렇게 작아질까요? 이불을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내가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는 초라한 사람이야. 나는 자랑할 게 없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나는 정말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일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 아이들을 잘 키운 것, 남편을 성심껏 뒷바라지한 것, 시부모님을 정성으로 모신 것, 이런 것들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남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성취가 아니에요. 학력, 경력, 재산처럼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더욱 인정받기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미란이나 순정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거든요. 남편이 잠결에 뒤척였어요. 평소보다 자주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혹시 내가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내 때문에 걱정하게 만들어서.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1시가 넘었어요. 내일은 또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처럼 우울한 하루가 계속될까요? 문득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며느리가 피부과 예약을 잡아준 것도 나를 위해서였는데, 좋은 의도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상처만 받게 됐어요. 며느리에게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예약해 주신 피부과에서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무시당했어요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미안해 할까요? 그래서 혼자 감당해야 해요. 이 상처도 이 서러움도 모두 혼자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처럼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야, 너 여기서 뭐해? 시술비 괜찮겠어? 예나 지금이나 안 변했네. 꿈속에서도 나는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서 있었어요. 40년 전 그때처럼 거울을 보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얼굴 한쪽에 붉은 반점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처음엔 화장품을 바꿔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피부가 거칠어지면서 작은 좁쌀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혼잣말을 하며 손으로 만져보니 조금 따가웠어요. 평생 피부 트러블 같은 걸 겪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세수를 해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물에 닿으니까 더 따끔거렸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흘째 되는 날에는 더 심해졌어요.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남편 앞에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피부과에서 동창들을 만났던 일이 자꾸 떠올라서 남편과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웠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흉해 보였어요. 그나마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뭐 났네. 남편이 식탁에 앉으며 내 얼굴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역시 눈치챘네요. 그냥 며칠 전부터 좀 그래. 최대한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남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언제부터? 왜 진작 말 안 했어? 의사인 남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거든. 아니야. 이건 그냥 넘어갈 게 아니야. 오늘 병원에 와.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진짜 괜찮아. 나는 또 거부했습니다. 남편 병원에 가는 게 왠지 부담스러웠어요. 환자로 가는 것도 그렇지만 직원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뭐가 괜찮아? 피부에 염증이 생긴 것 같은데. 빨리 봐야 해.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얼굴을 다시 살펴봤어요. 정말 안 가도 돼. 며칠 더 기다려 볼게. 하지만 남편은 고집을 부렸어요. 안 돼. 나중에 흉터라도 지면 어떻게 해? 오늘 점심시간에 와. 내가 직접 봐줄게. 결국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나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며칠 사이에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화장으로 가릴 수도 없을 만큼 빨갛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남편 병원에 간다니 정말 창피했어요. 직원들이 원장 부인이 피부 트러블로 왔다고 수군거릴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걱정하는데 계속 미룰 수도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에 왔던 그 고급 피부과였어요. 이번엔 환자로 온 거였죠. 접수 직원이 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원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다행히 점심시간이라 대기실에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조용히 앉아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또 만나네. 고개를 돌리니 미란이 서 있었어요. 뒤에는 순정도 보였습니다. 설마 이런 곳에서 또 마주칠 줄은 몰랐어요. 정희야, 또 왔네? 벌써 중독됐나? 순정이 웃으며 다가오더라고요. 하지만 내 얼굴을 보자 표정이 바뀌었어요. 어머, 얼굴에 뭐 났어? 많이 심하네. 미란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그냥 좀 트러블이 생겼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어쩌면 좋아. 나이 들어서 갑자기 트러블 생기면 잘 안 낫는데. 순정이 동정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정기관리 받으러 온 거야. 너는 치료받으러 온 거고. 미란이 은근히 구분 지으며 말했어요. 같은 병원에 왔지만 그들은 관리를 위해, 나는 치료를 위해 왔다는 차이를 강조하는 거였어요. 여기 치료비도 비쌀 텐데.
괜찮겠어? 순정이 걱정스러운 척하며 물어봤지만 실제로는 내가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냥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 대답하기도 싫었지만 아무 말도 안 하면 더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말했어요. 아까 접수할 때 보니까 원장 진료 예약이었던데 원장한테 직접 받는 거야? 미란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응. 남편이 그래야 한다고 해서. 남편이 의료진이야? 순정이 갑자기 관심을 보였어요. 아니야. 그냥 걱정해서. 나는 또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남편이 이 병원 원장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원장 진료받으면 비쌀 텐데. 우리도 특별한 시술할 때만 원장한테 받거든. 미란이 말하며 자신들이 더 우위에 있다는 걸 강조했어요. 정의 같은 트러블은 보통 원장이 안 보는데 보조의사가 봐도 되는 건데. 순정의 말에 기분이 더 상했어요. 내 증상이 그렇게 하찮다는 뜻인가요? 그들은 내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며 계속 얘기했어요. 저기 보니까 좀 심하네. 나이가 들면 갑자기 이런 게 생기기도 해. 맞아. 젊을 때는 괜찮다가 중년 되면서 갑자기 피부가 예민해지는 경우 많아.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치 내가 늙어서 병든 사람 같았어요.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꾸준히 관리받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생겨. 미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맞아. 미리미리 투자해야 해. 문제 생기고 나서 치료받는 것보다 예방이 훨씬 좋지. 순정도 거들며 자신들이 얼마나 현명한지 강조했어요. 나는 점점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들은 평소에 꾸준히 관리받는 사람이고 나는 문제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온 사람이라는 차이가 너무 명확했어요. 그나저나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어? 화장품 바꿨나? 미란이 물어보자 나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정말 갑자기 생긴 일이었거든요. 스트레스 받은 일 있어? 나이 들면 스트레스가 피부에 바로 나타나거든. 순정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며칠 전 여기서 그들을 만나고 받은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별로 특별한 건 없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우울하게 보냈는데 스트레스가 없을 리 없었어요. 그럼 나이 때문일 수도 있어. 갱년기 지나고 나면 몸에 여러 변화가 생기거든. 미란이 마치 전문가인 양 설명했어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 다 대비해서 미리미리 관리받고 있어. 호르몬 관리도 하고. 순정이 또 자랑했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화가 났어요. 마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였어요. 너도 이제라도 꾸준히 관리받으면 좋겠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 미란이 마치 조언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맞아. 돈은 좀 들겠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순정도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돈이 부족할 거라는 뜻이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나왔어요. 김정희 환자분? 내 이름이 불렸지만 일어서기가 싫었어요. 그들 앞에서 환자로 불리는 게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정희야 불렀어. 가봐. 미란이 마치 나를 도와주는 척하며 말했어요. 치료 잘 받고 와.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어서 더 기다릴게. 순정이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자신들이 더 여유롭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일어서면서도 그들의 시선이 따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분명히 내 뒷모습을 보며 수군거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정도면 치료비 많이 나올 텐데. 가족들도 걱정 많이 하겠어. 그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진료실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또 동창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진료실 문을 열기 전에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또다시 그들 때문에 상처받은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복도를 걸으면서도 계속 그들의 말이 맴돌았어요. 나이 들어서 갑자기 트러블 생기면 잘 안 낫는다. 치료비 비쌀 텐데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관리받고 있다. 모든 말이 나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들렸어요. 그리고 그 말들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정말 뒤늦게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온 사람이었거든요. 진료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떤 표정으로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또 한 번 그들에게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 얼굴에 난 트러블까지 더해져서 더욱 초라했습니다. 정말 그들 말이 맞는 걸까요? 나는 정말 뭔가 부족한 사람일까요? 진료실에서 나오며 처방전을 받아든 순간 접수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결제는 여기서 해주세요. 보험 적용돼서 많이 할인됐어요. 돌아보니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 환자를 응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아, 잠시만요. 컴퓨터가 느리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가 당황하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문득 깨달았어요. 저 사람이 바로 미란이 늘 자랑하던 아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 동창회에서 미란이 핸드폰으로 보여준 사진 속 그 청년이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생기지 않아? 성격도 좋고 똑똑해서 어디 가든 사랑받아라며 자랑하던 그 아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여기서 일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미라는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남편 병원에서 일하게 된 걸까요? 정희 씨, 처방전 가지고 계시죠? 그가 나를 부르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처방전을 건네주면서 자세히 보니 확실히 미란 아들이었어요. 이름표에 적힌 이름도 기억나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결제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카드로 하시겠어요? 네, 카드로 할게요. 카드를 건네주면서 나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미란이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이 우리 남편 밑에서 일하고 있다니 이상한 우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카드 결제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어수선했어요. 몇 번이나 다시 시도하더니 결국 옆에 있던 선배 직원을 불렀습니다. 선배님, 이거 왜 안 될까요? 계속 오류가 나요. 야, 김대리. 또 그래? 어제도 그랬잖아. 선배 직원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와서 금세 처리를 마쳤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미란 아들이 민망한 듯 사과했지만 선배 직원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나는 영수증을 받고 대기실로 돌아왔는데 미란과 순정이 아직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 벌써 끝났어? 빨리 끝났네. 순정이 말하더라고요. 치료 어땠어? 원장이 뭐래? 미란이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나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약 처방해줬어. 며칠 바르면 괜찮아질 거래. 다행이네. 그런데 치료비는 많이 나왔어? 순정이 또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괜찮았어. 그때 접수대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환자 한 분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몇 번째예요? 예약 시간을 자꾸 바꾸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커서 대기실까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게 바로 미란의 아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당황하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일 처리가 서툰 것 같았어요. 또 김대리네. 저 친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실수가 너무 많아. 대기실에 있던 다른 환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맞아요. 지난번에도 제 예약을 잘못 잡아서 1시간이나 기다렸어요. 또 다른 환자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 말들이 미란에게 들렸는지 그녀의 표정이 약간 변했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직원이 우리 아들이야. 순정이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 정말? 언제부터 여기서 일해? 1~2달 전부터. 원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여기 들어왔어. 미란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여기가 더 좋아서? 그렇지. 원장님이 우리 아들을 무척 마음에 들어해. 앞으로 승진도 빠를 거야. 미란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며칠 전 남편에게서 들었던 얘기가 떠올랐어요. 새로 들어온 원무과 직원이 적응을 못해서 고민이라고 했던 그 얘기 말입니다. 실수가 많아서 환자들 불만이 쌓이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남편이 한숨을 쉬며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그때는 누구인지 몰랐는데 바로 미란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나저나 여기 들어오기 쉬웠나? 경쟁이 치열할 텐데. 순정이 물어보자 미란이 으스대며 대답했어요. 우리 아들 스펙이 워낙 좋으니까. 면접 보자마자 바로 뽑혔다더라고. 역시. 그런데 대기업 다니다가 왜 여기로 옮겼어? 여기가 더 전망이 좋대. 의료업계가 요즘 뜨잖아. 미란이 그럴듯하게 설명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정말 그런 이유였을까요? 접수대에서는 계속 소란이 이어졌어요. 다른 직원이 와서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미란의 아들은 여전히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 괜찮나? 좀 힘들어 보이는데. 순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처음이라 그런 거야. 곧 적응할 거야. 미란이 변명하듯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간호사 한 분이 지나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동료와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김대리 또 실수했네. 환자들 컴플레인 너무 많아서 원장님도 고민이시래. 그러게. 인사팀에서 뭘 보고 뽑았는지 모르겠어. 성격은 좋은데 일은 영 안 돼. 그 대화가 대기실까지 들렸는지 미란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태연한 척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질투하나 봐. 새로운 사람 깎아내리는 건 어디서나 있는 일이잖아. 미란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어요. 나는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미란에게 무시당하고 상처받았는데 정작 그녀의 아들이 우리 남편 밑에서 일하고 있다니. 그것도 일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원장님한테 인정받아서 기분 좋아. 요즘 집에 와서도 일 얘기 많이 해. 미란이 계속 자랑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남편이 고민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어떤 일을 주로 해? 순정이 물어보자 미란이 대답했어요. 환자 접수, 상담, 원무 업무 전반. 중요한 일들이지. 중요한 일이긴 했지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특히 예약 관리나 결제 업무에서 실수가 잦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의료업계라 안정적이고 좋겠어. 맞아. 게다가 여기 원장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래. 직원들 복지도 잘 챙겨주시고. 미란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일을 못하는 직원에게도 참을성 있게 기회를 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미란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들이 실제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할까요? 정희야, 너도 여기 단골 환자가 되는 거야? 순정이 갑자기 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이번 한 번뿐일 거야. 그래도 정기적으로 관리받으면 좋을 텐데.
우리처럼. 미란이 또 자신들과 나를 구분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 미란의 아들이 우리 쪽으로 와서 미란에게 말했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아들아, 왜? 일하는 중 아니야?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미란이 일어나서 아들과 함께 복도로 나갔어요.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순정이 중얼거렸어요. 뭔 일이지? 얼굴이 안 좋던데. 잠시 후 미란이 돌아왔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어? 순정이 물어보자 미란이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업무 관련된 거.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분명히 좋지 않은 얘기였을 거예요. 괜찮아? 응, 괜찮아. 처음이라 힘든 것뿐이야. 미란이 애써 웃으려고 했지만 어색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며칠 전까지 나를 그렇게 무시하던 미란이 지금은 자신의 아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였어요. 정의감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미란이 그동안 나에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속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미란의 아들은 분명히 좋은 사람 같았어요. 예의도 바르고 성격도 착해 보였어요. 다만 일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미라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인정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과연 누가 더 불쌍한 걸까요? 진실을 모르는 미란일까요? 아니면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를 받고 있는 아들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 순간이 귓가에 선명하니까요. 처방전을 받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병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남편이 나타났어요. 여보, 오느라 고생했어. 바로 들어오자.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가 대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미란과 순정의 입이 벌어진 채 굳어 있었어요. 여보. 순정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미라는 아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서는 남편과 나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나 역시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이 왜 갑자기 나온 걸까요? 진료는 이미 끝났는데 말이에요. 아, 잠깐만. 나는 일어서면서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남편이 대기실까지 나와서 나를 부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괜찮아.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 나온 거야. 남편이 자연스럽게 말하며 내 팔을 살짝 잡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대기실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됐습니다. 원장님이 부인을? 다른 환자 한 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네, 제 아내입니다. 남편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숨길 의도가 없다는 듯이요. 그때 미란이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 원장님 부인이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는 미란을 보니 나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 대신 대답하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인분의 동창입니다. 순정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남편이 미소 지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나는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럼 들어가죠, 여보. 남편이 다시 나에게 말했어요. 그 여보라는 호칭이 대기실에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진료실로 향하면서 나는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란과 순정은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진료실 문이 닫히자 남편이 물어봤어요. 동창분들이시구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겠어. 응.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반가웠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나온 거야? 처방 전에 추가할 게 있어서. 그리고 집에 갈 때 조심해야 할 것들도 설명해 주려고. 남편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나는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미란과 순정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피부 상태는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 약 잘 바르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었니? 이런 트러블은 보통 스트레스나 피로가 원인인 경우가 많거든. 남편의 질문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스트레스의 원인이 바로 밖에 앉아 있는 그들이었으니까요. 별로 특별한 건 없었어. 또 거짓말을 했어요. 남편에게는 차마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기운이 없어 보여서 걱정이야. 혹시 내가 모르는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남편의 따뜻한 말에 오히려 더 미안해졌어요. 이렇게 좋은 남편이 있는데 왜 나는 자신 없어 했을까요?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럼 다행이고. 이 약은 하루 2번 발라주고 자극적인 화장품은 피해야 해. 남편이 자세히 설명해줬지만 나는 계속 산만했어요. 진료실에서 나와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더욱 긴장됐어요. 그들과 다시 마주쳐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럼 나가자. 집에 가서 푹 쉬어. 남편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당신은 바쁘지 않아? 괜찮아. 잠깐 배웅해 줄 수 있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대기실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미란과 순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남편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그들도 황급히 일어섰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원장님도 수고하세요. 미란이 90도로 인사했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부인분도 안녕히 가세요. 순정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예전에 나를 대하던 태도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럼 먼저 가볼게. 나는 어색하게 인사하고 서둘러 나왔어요. 남편이 문 앞까지 배웅해줬습니다. 조심히 가. 저녁에 봐. 응, 수고해. 병원을 나서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일이 정말 일어난 걸까요? 꿈만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상처받았는데 갑자기 이런 반전이 일어나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남편의 지위 때문에 존중받는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여보라고 부르던 남편의 목소리, 굳어진 그들의 표정, 바뀐 태도까지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며칠 전에는 남편이 의사라는 걸 숨기고 싶어 했는데 결국 드러나게 됐어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쯤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분명히 깜짝 놀라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정희가 원장 부인이었다니. 전혀 몰랐네. 어쩐지 여기 자주 오더라. 그런 말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시원한 것 같으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아직도 얼굴에 트러블이 있었지만 왠지 기분이 다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덕분에 존중받는 게 아니라 내 자체로 당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일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의 놀란 표정을 보니 지금까지의 무시가 얼마나 부당했는지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그들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여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닌데? 시술비 괜찮겠어? 예나 지금이나 안 변했네. 모든 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변하는 거였으니까요. 오늘 사건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당당해져야 할 때였습니다. 남편 덕분이 아니라 나 자신의 힘으로. 회차 말미 감정이문 현실과 허상의 차이를 목격한 복잡한 감정. 표현 스타일 감각형. 오프닝 유형 상징적 묘사.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자 마치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의 전조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려던 그때 뒤에서 급하게 뛰어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미란의 아들이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엄마, 엄마.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어요. 미란이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잠깐만. 나 지금 큰일 났어. 미란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져 있었어요.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며칠 전부터 남편이 원무과 직원 때문에 고민한다고 했던 그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여기서 말할 수 없어. 밖에서 얘기하자. 미란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다른 환자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나 봅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의 병원 실장이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김 대리님, 잠깐 사무실로 와주세요. 급한 일이 있습니다. 실장의 목소리가 대기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미란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요? 무슨 일인데? 미란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사무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이 단호하게 말하자 대기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미란이 불안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듯 했어요. 엄마, 나 정말 큰일 난 것 같아. 어제 결제 처리하다가 실수했는데. 조용히 해.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 미란이 아들을 다급히 말렸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그때 계산대에서 또 다른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미란이 시술비를 결제하려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일시불로는 결제가 안 되고 할부만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할부? 왜요? 미란이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카드 한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24개월 할부로 하시겠어요? 직원의 말에 미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카드로 할게요. 미란이 허둥대며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카드도 할부만 가능하네요. 한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직원의 말에 대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미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며칠 전 미란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남편들은 사업이 잘 되어서 이런 곳도 자주 와라고 자랑했던 그 말이요. 그냥 24개월로 할게요. 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이 대기실 전체에 들렸어요. 명품백을 들고 와서는 시술비도 할부로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정이 당황해서 미란을 바라봤어요. 평소 여유롭다고 자랑하던 친구가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결제가 끝나자 미란은 얼른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실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김 대리님,
지금 원장님이 찾으십니다. 바로 와주세요. 실장의 말에 미란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나 정말 어떻게 하지? 어제 환자 결제 처리할 때 계산을 잘못했나 봐. 그리고 예약도 몇 개 놓쳤고. 조용히 해. 사람들이 다 들어. 미란이 다급하게 아들을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직원 때문에 우리도 지난번에 고생했잖아. 예약 잘못 잡아서 1시간이나 기다렸어. 환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쌓인 불만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아들이 실제로는 문제 직원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김 대리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주세요. 실장이 단호하게 말하자 미란 아들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나 해고될 것 같아. 어제 환자 결제금 5만 원을 잘못 처리했어. 그리고 개인 용무로 병원 물품을 썼다가 걸렸어. 뭐라고? 너 뭘 한 거야? 미란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복사용지랑 프린터 좀 썼을 뿐이야. 이력서 뽑으려고. 이력서? 너 이미 다른 곳 알아보고 있었던 거야?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이 일을 오래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때 순정에게도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뭐라고? 순정이 전화를 받으며 불안해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해고라고? 갑자기 왜? 무슨 비리? 순정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또 관심을 보였어요. 금품? 무슨 금품을 받았다고? 아니야, 그건 오해야. 순정이 목소리를 높이며 변명했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었어요. 전화를 끄는 순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무슨 일이야? 미란이 물어보자 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됐대. 갑자기 감사가 나왔는데 협력업체한테서 골프 접대받은 게 문제가 됐다나? 순정의 말에 미란도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 자랑을 하던 순정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것뿐만 아니야. 명절 때 받은 선물도 문제가 됐대. 금액이 규정을 넘었다고. 순정이 계속 설명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하고 우월감에 차 있던 그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나 정말 어떻게 해? 원장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미란 아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단 가서 사과부터 해. 그리고 성심껏 일하겠다고 말해. 미란이 조언했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어요. 실장의 표정을 보니 이미 결정이 난 듯 했거든요. 그때 남편이 병원장실에서 나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김 대리님, 사무실로 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말에 미란 아들이 고개를 떨군 채 따라갔어요. 미란은 그 뒤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이런 일이 갑자기. 미란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지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를 무시하던 그들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허영과 가식으로 포장했던 겉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였죠. 순정은 계속 전화를 받으며 상황 파악에 바빴어요. 남편 회사에서 연락이 계속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일단 집에 와.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순정이 전화를 끊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정희야, 나 먼저 가봐야겠어.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순정이 황급히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며칠 전에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란도 아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자꾸 사무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런 그들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며칠 전 그들에게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속 시원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거였어요. 다만 그들은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을 뿐이었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었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현실을 계속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서 미란 아들이 나왔어요. 손에는 개인용품을 담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미란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미란이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그들도 허세와 가식 뒤에 숨겨진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다만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남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허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미란과 순정이 병원 복도 한쪽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며칠 전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명품 가방은 여전히 들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이 오히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미라는 아들이 해고된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순정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그들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에게 상처받았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감정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정희야.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잠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에 나는 당황했어요.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는 분명했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가 너무했어. 너한테 그런 식으로 굴었던 거. 순정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용서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린 정말 잘못했어. 미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화장이 번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눈가를 닦았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린 늘 너를 무시했어. 겉으로만 판단하고 진짜 너의 가치는 보려고 하지 않았어. 순정의 고백에 가슴이 저릴 뻔했어요. 그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나는 잠시 과거를 떠올려 봤습니다. 중학교 시절 그들은 늘 나를 가난한 아이로만 봤어요. 낡은 교복, 헌 신발, 도시락도 제대로 못 가져오는 아이로만 여겼죠.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는 관심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성적이나 집안 형편으로만 사람을 평가했어요. 내가 반장을 할 때도 공부 못하는 애가 반장을 해서 되겠어? 라며 비웃었죠. 결혼 후에도 계속 그랬어요. 몇 년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려고 했어요. 남편 직업, 아이들 성적, 사는 동네까지 모든 걸 비교하려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잖아. 그게 얼마나 숭고한 일인데. 우린 그걸 몰랐어. 그 말에 나는 뭉클했어요. 평생 누구도 내 희생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인정해주다니.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린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어. 순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너를 판단했어. 정말 바보 같았어.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면서 나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허세였어. 미란이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사업이 잘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빚이 많아. 그래서 카드 한도도 부족한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아까 할부로 결제하던 모습이 이해됐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수입업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작은 무역회사 직원이었어. 그것도 이번에 비리 문제로 해고됐고 순정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우린 계속 가짜로 살았어. 남들 앞에서 잘 사는 척하느라 정신없었어. 미란의 고백이 계속되었어요. 아들도 대기업 다닌다고 거짓말했어. 실제로는 이력서만 수십 개 넣고 떨어지다가 겨우 여기 들어온 거였어. 그때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허세를 부렸는지, 왜 나를 무시하려고 했는지 이해됐습니다. 자신들의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 남을 깎아내렸던 거였어요. 너는 정말 현명했어. 허세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았잖아. 순정이 부러운 듯 말했어요. 그런데 우린 남들 시선만 신경 쓰면서 살았어.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그들이 부러웠던 적도 있었거든요. 늘 당당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들도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던 거였어요. 다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더 큰 허세를 부렸을 뿐이었죠.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 미란이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이었는데. 순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잠시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원망스러웠던 그들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불쌍해 보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한 구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함을 숨기려고 때로는 남을 깎아내리기도 하죠. 그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정희야, 우리 용서해 줄 수 있어? 미란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너한테 상처 준 거 알아. 순정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언젠가 본인이 더 초라해지는 법이야. 그 말에 두 사람이 고개를 떨궜어요. 내 말이 가슴에 와 닿았나 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야. 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얼마나 성실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살았는지. 그런 게 진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야. 미란과 순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달라져 보려고 해. 미란이 다짐하듯 말했어요. 허세 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아보려고. 순정도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게 좋은 것 같아. 나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잖아. 서로 경쟁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 말에 두 사람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희야, 고마워. 이렇게 말해줘서. 미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닫게 해줘서 순정도 감사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그런 그들을 보면서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정말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진짜 친구로, 가식 없이 솔직하게. 순정도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물론이지.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다만 이제부터는 정말 있는 그대로 지내자. 과시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그럴게. 정말 그럴게.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때 남편이 진료실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복도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친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는군요. 남편의 인사에 미란과 순정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희 때문에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미란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괜찮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요. 남편이 넉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부인분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들까지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순정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저도 아내를 정말 존경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하니까요. 남편의 말에 나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미란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정희야, 정말 고마웠어. 오늘 덕분에 많이 깨달았어. 나도 고마워. 이런 기회가 있어서. 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다음에 만날 때는 정말 편하게 만나자. 순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커피나 한잔하면서. 나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남편이 내게 물어봤어요. 괜찮았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응, 괜찮아. 오히려 좋았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네. 좋은 친구들인 것 같던데.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면서 나도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용서한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뉘우칠 줄 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미란과 순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늦었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했으니까요. 그리고 나 역시 그들을 용서하면서 내 마음도 한결 편해졌어요. 원망과 상처를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진정한 성숙이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상대방의 약함을 이해하고 실수를 용서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요. 오늘 하루가 정말 값진 시간이었어요.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우정이 시작되는 날이었으니까요. 따뜻한 햇살이 병원 복도를 비추던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집에 가자. 그 단순한 말 한마디에 담긴 사랑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따뜻한 기분을 느낀 적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복도를 걸으면서 나는 지난 몇 주를 되돌아봤어요. 며느리의 권유로 처음 피부과를 방문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간 것뿐이었어요. 생애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쓴다는 설렘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친 동창들로 인해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물기 시작했죠. 그들의 조롱과 무시를 받으면서 나는 다시 한번 위축되었어요. 학창 시절의 그 초라했던 기억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내 삶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오늘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여보라고 부르던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당신 고마워. 나는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뭐가 고마워? 모든 게 다 고마워. 남편이 미소를 지었어요. 45년을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차에 타면서 나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똑같은 거리, 똑같은 건물들인데 오늘따라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오늘 친구분들과 좋은 얘기 나눈 것 같더라. 남편이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응, 정말 좋았어. 오해가 많이 풀렸어. 다행이야. 오랜 친구들이니까 소중하게 지내야지. 남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비록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초라해 보였던 내 모습이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에 트러블도 많이 나아졌고 표정도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 마음이었어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나는 평생 해온 이 일상들을 새롭게 바라봤습니다.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집안을 돌보는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미란이나 순정이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 마이너스 남편의 성공, 자식들의 출세, 경제적 여유 마이너스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것, 어려운 시기에도 가족을 지켜내는 것,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도우러 왔어요. 어머님, 오늘 피부가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 고마워. 예약 잡아줘서. 다행이에요. 어머님께서 웃으시니까 보기 좋아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뭉클했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새삼 느꼈거든요. 어머님은 늘 가족만 생각하시는데 앞으로는 어머님 자신도 많이 챙기세요. 그럴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도 가져보려고. 정말 그럴 생각이었어요. 더 이상 나 자신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과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눴어요. 물론 모든 걸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세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도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그렇게 할게. 가족들의 격려에 힘이 났어요.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베란다에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남편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오래된 친구들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미란과 순정이 마지막에 한 말이 떠올랐어요. 정희야, 너는 정말 현명했어. 허세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았잖아. 그때는 그냥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나는 평생 있는 그대로 살았어요. 가식 없이 솔직하게 진심으로. 물론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겠죠.
화려하지도 않고 자랑할 만한 것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바로 진짜 나였어요. 그리고 오늘 깨달았어요.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말이에요. 남편이 베란다로 나왔어요. 뭐 하고 있어?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어. 무슨 생각? 고마운 생각들. 남편이 내 옆에 서서 함께 하늘을 바라봤어요. 여보, 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갑작스러운 고백에 나는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래?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했잖아.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남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오늘 친구들한테 상처받았을 텐데도 결국 용서해주고 화해했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런 건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않아. 쉽지 않은 일이야. 당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남편의 진심 어린 칭찬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평생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이제야 들을 수 있게 되었네요. 나도 당신이 자랑스러워. 내가 뭘 했다고?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줘서, 그리고 오늘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런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신도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 남편이 말했어요. 피부 관리도 계속 받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고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뭐든 해봐. 정말? 정말이야. 이제는 당신이 주인공인 시간이 필요해. 그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정말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소리 하는 건데.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고요한 밤 공기가 참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정말 깊이 잠들었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상처가 치유되어서인지 마음이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피부 트러블도 거의 다 나았고 표정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좋아 보이세요.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나도 기분이 좋아.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더 당당해 보이세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웃었어요. 정말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미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별말 마. 우리 이번 주말에 만날까? 진짜 편하게 카페에서 커피나 마시면서. 좋아. 그러자.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는 정말 편한 친구들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나는 정말로 그들과 만났어요. 이번에는 명품 가방도 과시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줌마 3명이 수다를 떠는 시간이었어요. 정희야,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순정이 말했어요. 뭐가? 더 당당해진 것 같아. 자신감이 생겼어. 너희들도 많이 달라졌어. 더 편해 보여. 정말 그랬어요. 가식을 벗어던진 그들은 훨씬 자연스럽고 친근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정말 진짜 친구로 지내자. 미란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물론이지. 서로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친구로.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우정을 시작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모두 치유되고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나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정기적으로 피부 관리도 받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고
나만의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어요.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동창들에게 무시받으며 상처받았던 그 시간들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그 일이 있었기에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살았는지에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날 남편이 여보라고 부르며 내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늦게 찾아온 존중과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값진 것 같아요. 이제야 진정한 내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랫동안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 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말이에요. 남겨진 국화 한 송이처럼 제 마음도 그렇게 피어났습니다. 늦었지만 아름답게, 조용하지만 당당하게.